있어요. 우선 대화하려면 뭔가 공통 관심사라고 할까요? 대화의 주제가 있어야 되니까 짧게 사실 뭐 창업에 대한 강의나 책도 많고 대학에서도 창업하면 뭐 최소한 한 학기 이상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꼭 실제로 창업을 이제 꿈꾸고 실제로 창업에 이제 돌입하는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실제적인 조언은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굉장히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걸로 3가지 정도만 이렇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첫 번째로는 2명 내지 4명 정도의 좋은 팀을 만들어서 하시라는 것. 그리고 또 2번째로는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라는 것. 그리고 또 3번째로는 한꺼번에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실행에 옮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건데 혼자는 하지 마시라고 하고 싶어요. 보통 아무리 천재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2명 이상, 그렇지만 4명은 넘지 않는 정도로 2명에서 4명의 공동 창업자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팀을 이룰 때 중요한 건 서로 전공 분야가 다르면 다를수록 좋죠. 다양하게. 그리고 성격이 다르면 다를수록 좋아요. 예를 들면 좀 성격이 급한 사람과 좀 신중한 사람이 같이 팀을 이룬다거나 하면 굉장히 좋아요. 자동차가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이유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굉장히 실행력 강하고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생각하기 전에 행동으로 옮기는 친구가 있다면 오히려 뒤에서 신중하게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친구와 같이 하면 행동파는 마음 놓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요. 너무 막 가다 보면 뒤에서 자기를 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러면서 균형 있게 최대한의 속도를 내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성격이나 그리고 또 전문 분야도 한 사람은 경영, 그러니까 한 사람은 마케팅, 한 사람은 기술, 한 사람은 자금 관리 이런 정도로 서로 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기술자가 경영도 잘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팀을 이루면 좋은데 그런데 이제 숫자가 왜 2명에서 4명이냐? 2명 이상은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성공한 창업자들 예를 들 때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예를 들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걸 이룬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빌 게이츠는 기술자였고 그 뒤에 스티브 발머라는 얼마 전에 이제 CEO를 그만두긴 했지만 그런 경영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와 사실은 공동으로 이제 일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스티브 잡스만 유명한데 스티브 우즈니악이라는 기술자와 같이 공동 창업했어요. 애플이. 스티브 잡스 혼자서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마케팅을 담당하고 스티브 우즈니악은 기술을 담당했죠. 그래서 애플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하고 한 사람만 알려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들 다 공동 창업을 통해서 제대로 좋은 회사가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4명까지가 좋다고 또 말씀을 드리냐면 회사가 힘을 받으려면 의사결정을 할 때 만장일치로 하는 게 좋습니다. 만장일치제로 해야 서로 힘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장일치가 가능한 숫자가 보통 한 4명까지입니다. 5명만 넘어가도 5명 모두 동의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도 만장일치로 모두 다 합의해서 모두 다 동기부여를 하고 자기 일, 자기 생각, 자기 결정에 의해서 일을 하게 만든다는 면에서 한 4명 정도가 좋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번째로 자기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게
그래야 회사가 성공할 수 있고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면 무슨 예를 들까요? 네이버보다 30% 속도가 빠른 검색 엔진을 만드는 엔지니어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자기가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죠. 그래서 만약에 네이버보다 30% 검색 속도가 빠른 걸 만들었다. 그럼 성공할까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미 어떤 것을 쓰고 있으면 그걸 버리고 다른 선택을 하게 하는 데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쓰고 있는데 불편하고 불만도 많지만 속도가 한 30% 빠르다고 해서 다른 걸로 옮겨지진 않죠. 그게 이미 다 익숙해진 거를 버릴 만한 동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한 10배 정도 빠르면 그때 사람들이 옮길 수 있죠. 그 정도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사업으로는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보는 관점이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다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인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업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도 보통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마케팅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컨셉 테스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바로 사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사람들이 이걸 실제로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법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초제, 잡초를 제거하는 그런 약이 있는데 대용량으로 보통은 쓰고 손에도 많이 묻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 쓰기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에프킬라처럼 작은 그런 스프레이하는 병에다가 넣어서 쓰면 아주 간편하게 쓸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어떤 사람이 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만들어서 팔면 팔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미리 그걸 많이 만들어 놓는 그런 위험 부담을 하기도 힘들고,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미리 이 물건이 존재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팜플렛 같은 걸 만들어요. 그 팜플렛에서는 이미 그 제품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도 있고 사용법도 있고 그 제품의 이름도 있고 상표도 있고 가격도 있고 용량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런 제품이 지금 나왔는데 이거 살 의향이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판단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이게 많이 팔리겠구나, 실제로 그렇게 테스트를 하는 게 컨셉 테스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번 찾아보시면 인터넷에서 두드리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주위 친구들한테 아이디어 물어보고 다들 사주겠다고 해서 용기를 얻어서 창업하고 물건 만들었다가 주위에서 친구들이 배신해서 아무도 안 사면 그럼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나와 있는 물건인 것처럼 그런 팜플렛이나 브로셔를 만들어서 이거 사겠냐고 실제 소비자들에게 물어보는 그런 과정을 통하면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죠. 그래서도 이제 중요한 것이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사업으로 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점진적으로 실행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게 나오죠. 그래서 그걸 이제 벤처 캐피탈에 설명을 해서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에서 투자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럴 때 보통 흔히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그렇게 자기가 투자를 받았으니까 한번 전력을 다해서 자기가 투자받은 돈 전부 투자하고 필요한 인원 미리 다 뽑아서 거의 올인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게 덜컥 망하면 안 되면 그러면 다시 세컨 찬스는 없는 거예요. 그냥 회사가 망해요. 그런데 회사라는 게 개인과 달라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터전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올인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자기가 충분히 자금도 투자받고 인력도 뽑을 수 있다고 해도 한 번에 그걸 다 투자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오히려 하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그 단계를 세부적으로 나눠요. 그래서 1단계에 필요한 돈이 얼마고 인원이 얼마인지를 보고 그것만 우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성공하면 힘을 얻어서 2단계로 진행을 하면 되고, 만약에 1단계가 실패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다른 자기가 아직도 자금 여유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택하거나 다른 경로를 택하거나 또는 그때 다른 아이템으로 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그렇게 해서 한 단계별로 하나씩 증명하면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옮겨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교과서에 1, 2, 3 이렇게 나온 거는 아니지만 이제 경험적으로 볼 때 그 실제로 창업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실용적인, 실제적인 조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2명 내지 4명의 공동 창업자로 팀을 이루어서 만드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또 그 전공 분야도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 그 다음 또 2번째로는 사업 아이템은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시라는 말. 그 다음 또 3번째로는 한 번에 모든 걸 투자하지 말고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하나씩 실행에 옮기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